이제 보셨어요? 일단 상속과 증여를 일단 뭐 구분하는 그런 말을 제가 좀 들었었고, 근데 이 증여를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 때, 그리고 종부세 규제가 좀 더 심해졌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이제 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를 해주면서 보유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없으면요, 네, 그런 목적이 없으면은 굳이 증여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요. 네, 명희님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 소리 잘 들리세요? 저는 잘 들리는데요. 네, 선무자님 반갑습니다. 오지 맙소사님 반갑습니다. 비에타님 반갑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답을 해드릴 때 증여 굳이 할 필요 없고 주택수 줄여가지고 차라리 한 채 좋은 거 하나 매수를 하셔가지고 주택연금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았었습니다. 동백이님 반갑습니다. 하성분님 반갑고요. 성유님 반갑습니다. 네, JJ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한번 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공렉슬 마이너스 7억, 고덕 아르테온 마이너스 5억, 거래 절벽 속 급금매만 팔린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고덕 아르테온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네,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이 상일동에 이 고덕 아르테온이 4066세대입니다. 기존의 최고가 19억 8천을 찍고요. 20억 찍었나요? 여기가 19억 8천. 네, 2022년 4월에 19억 8천을 찍으면서 그때 했던 말이 그거 같아요. 네, 집값 계속 올라간다. 어차피 하반기에 2022년 8월 달에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20억 갑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11층을 19억 8천 주고 매수를 했건만 5월부터 16억 4천, 4천, 14억 8천까지 주구장창 떨어지는 거예요. 19억 8천에 매수하신 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서울의 외곽도 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기존에 강동구를 선호하셨습니까? 강동구가 뜬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강동의 삼성 엔지니어링인가요? 거기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직장 그런 호재, 일자리 호재가 떴으면서 그랬었어요. 네. 근데 결국 빠질 때는 거래가 되는 외곽지부터 빠지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외곽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입주 시기를 보시면은 2020년 고덕자 2021년 2019년이잖아요. 예. 자, 고덕 센트럴 요런 아이파크 34평 거래가 없지만요, 작년 12월부터 지금 거의 1년 동안 거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겠죠. 네, 다음 거래는 하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들이 가두리 친다고 그렇게 분여회나 반상회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죽여버린다고. 네. 무시무시한 말 쏟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협박하고 니네들이요 거래하려고 지금 금매 자꾸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중개사들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집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금매가 아니면 안 팔리는데. 자, 어차피 중개사는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래를 하든지 간에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데 4,000세대 아파트에 중개사가 몇 명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해요. 네? 조작할까요? 과연 중개사들이 조작을 심하게 하고 가두리 칠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가격을, 시세를 조정하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처벌받았다는 점? 보신 적 없으실까요? 없으실걸요, 아마.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서영님 반갑고요. MJ님 반갑습니다. 박복규님 반갑습니다. 삐빅님 반갑습니다. 김수롱님 반갑고요. 왼손잡이님, 네, 반갑습니다. 미준호님 반갑습니다. 김재현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MS님 반갑습니다. 자, MJ님께서 이런 거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은 어떻게든 저런 하락 거래를 정상 거래가 아니다 뭐다 하면서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하락이 아직 안 한다면. 정말 비겁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초입의 사이클은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네? 조금이라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증여다. 네? 거기 갑자기 이민을 간다. 아니, 그놈의 이민은 이리 많아요. 네? 이 나라를 뜬다고. 네? 그렇게 다 이민 스토리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락장일수록 핑계가 많고요. 상승장일수록 핑계가 없어요. 집값 오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매수자가 많을 뿐입니다. 예. 그때는 뭐 집주인들이 뭐 매물을 다 거두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락이 오잖아요. 온갖 핑계가 많아요. 왜? 내 자산을 방어하고 싶거든요. 방어하고 싶어요. 참 진짜 저는 솔직해져야 한다 생각해요. 특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좀 더 부동산 세상에 대해서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 어렵게 본인의 귀한 시간을 내서 찾아왔다면요. 정확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해 줘야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 채널들 많잖아요. 그 채널들이 올 초에 계속 했던 말들이 아직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했죠. 하락이 올 것이라고요. 대비를 하시라고. 집을 사지 마라고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요. 네. 좀 더 싼 지역, 소도시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꼬드겼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야기 드리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실거주로만 매수를 할 지역은 파주다. 파주 운정이다. 또는 김포다. 파주랑 운정은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요 정도는 괜찮다. 용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파주 운정은 GTX A 노선이 제일 먼저 전국에서 개통이 될 뿐더러 2024년 6월 이전인가요? 우리 희롱이 형님께서 국토부 장관이죠. 발표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 발표했냐고요? 아니 2024년 6월 전까지 GTX A 노선 조기 개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통이 말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개통 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경기도권에서 한 채를 가지고 좀 오래 살고 정착할 곳이 필요합니다. 네. 준생이 말대로 실거주 한 채는 서울에 마련하고요. 경기도권에 마련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네, 하시라.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보면은 정말 한심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 그 싸움을 왜 싸워요? 잠실이 좋다. 분당이 좋다. 그리고 서초가 좋다. 저기 반포 있죠.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갈게요. 자, 내 지역이 최고다. 그러면서 나머지 지역들을 비하하고 막 거지 새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실거주 한 채 지가 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남의 재산을 비하하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인성부터 잘못된 거예요. 인성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 지역의 연계성은요 강해가지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에 오르잖아요. 강남에 오른다. 강남 중에서도 뭐 서초 강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반포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반포 자이 있잖아요. 반포 레미아 예? 그런 것이 오르면은 강남에서도 개포가 오르고요. 개포가 오르면요 내곡동도 올라요. 내곡동, 세곡동 이런 데 다 오른다고요. 뭐 일원동 다 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오르잖아요. 강남이 오르잖아요. 분당도 오르고요. 네, 분당도 오르고. 저기 왕십리도 오릅니다. 강북 쪽에. 성동구, 성북 다 오른다고요. 그리고 나서 저기 강서구, 하곡동, 저기 은평구 다 오른 겁니다.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의 연계성이 강해서 서로가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작용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건데 니네 지역은 뭐 거지다, 니네 지역은 뭐 없다, 현대백화점 없잖아, 니네 지역은 롯데백화점 없잖아, 니네 지역 이케아 있냐,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서로 비하하고 지하철이 뭐 자주 다니니 늦게 다니니 뭐 이런 소리 하고요. 제가 그런 거 보고 참 한심해요. 그래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팩트. 그리고 본인의 예측, 그 예측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실질적인 데이터적인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전 매수 심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수 심리.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뭐 PIR, 뭐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뭐 그런 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지만 저는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또는 대출이 금리가 인상되는 거, 그리고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 뭐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집을 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죽었잖아요.
심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런 점을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거래 감소를 갖고 제가 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거래 감소가 있으면은 집값의 정점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래 감소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그 거래 감소로 신고가 찍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거래는요, 쌀 때 많이 찍히는 거예요. 거래가요 감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래가 왜 감소해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집값이 많이 오르면 수요가 약해집니다. 약해진다고요. 자, 15억 넘는 아파트 서울에 많아요. 대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꺾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15억 이상은 현금만 있는 부자들만의 시장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시기도 있는 겁니다. 13억, 14억짜리 가격이 막 밀어 올리면서 결국 15억짜리도 밀어 올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밀어 올리지만은 않습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잔소리 하듯이, 제 말투와 언행을 듣기 싫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네, 지금 고덕 아르테온이 16억, 18억, 19억을 찍었다가 14억까지 떨어졌네요. 아이고, 진짜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전달해드리게 제가 방송을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요새 주로 말씀드리는 게 엎치른 물. 네? 엎치른 물은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닦으면 된다는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뭐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려면요, 여러분, 객관적인 확고한 신념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출근길과 퇴근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근길과 퇴근길에 방송을 위해서 다른 유튜브 방송도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러면 제가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면은 부동산의 대바닥이 시작이 된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황현희 개그맨 황현희 님께서 갑자기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면은 부동산 바닥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말한 건데 제 방송을 보셨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그게 저만 생각이겠습니까? 네. 투자를 하거나 매수 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은, 저처럼 심리, 군중의 심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취득세 중과에 대한 가장 큰 이런 이로움 또는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았고요. 네. 자, 인사 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좋아요 100개 넘는 것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오제 맙소사님께서 내년 대구에 들어갈 때 갭만큼 현금이 모자라면 대출이라도 해야 될까요? 그게 대출이 어쨌든 본인의 부담이 많이 되면 안 됩니다. 원리금 상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은 그냥 한 채 들어갈 때 대출이 본인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지금 1억을 빌리면요 거의 한 50만원 낼 거예요. 원리금이 50만원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대출 이자 계산기를 클릭을 해서 지금 1억을 빌리잖아요. 1억을 빌려서 35년을 갖고 연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4% 해볼까요? 이러면 한 달에 44만원 갚습니다. 44만원. 그래서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요, 빌린 다음에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땡봉이님 반갑습니다. 네, 여왕개미님 반갑고요. 네, 이기님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야죠.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자, 핵강남님께서 전주 입주 물량이 적어서 소액 갭투자 공부하고 있었는데 진입하라고 기다리는 게 낫겠죠? 제가 핵강남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해운대에서 깡소주 먹는 남자 이런 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자, 왜 전주를 자꾸 생각하세요? 본인이 전주에 거주를 하시나요? 네, 본인이 전주에 거주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주, 여순강, 당진, 내포 홍성이죠. 이러한 소도시 지역을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소도시를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광역시 수도권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쳐다도 볼 필요 없어요. 네. 왜? 소도시는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니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제 있죠? 거제 갭 투자라고 언제 많이 이야기하셨죠?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올바른 투자 방식을 가르치지 않고 거제, 여수, 순천, 광양, 당진, 내포, 전주, 공주, 논산, 나주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싸니까요. 싸니까요. 그리고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무슨 실적이요? 자기 강의를 들은 사람이 당신 강의 보고 저 전주 샀어요. 진주 샀어요. 얘 소도시 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강의 수강생이 제 말을 듣고요, 전주를 샀대요.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 때 학원을 보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얘기했죠. 아니, 그 학원에 잠깐 하루 왔다가 가버린 전교 1등이 하루만 공부하고 갔는데, 수강하고 갔는데 거기에 걸립니다. 걔가 서울대 가면은 서울대 합격생 배출했다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심하세요. 소도시는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도시에 내가 설령 거주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유념하세요.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그냥 전세로 거주하겠다. 또는 내가 거기서 30분 거리든 1시간 거리에 대도시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나는 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대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나는 힘들지만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소도시에 집을 함부로 산다? 그거는 아닙니다. 네. 자, 이기님께서 방금 본 푸땡땡땡구는 아직 하락 아니고 매물 수도 피크에 비해 조금 내렸지 별 차이 없다고 해서 놀랐어요.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저기 다산 정약용처럼 호를 붙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호를 붙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농담이고요. 자, 핑계거리 많다고 했죠? 네, 핑계거리 많아요. 대세 하락장입니다. 네, V자 반등 없어요. 네, 과거에 하락이 있었던 이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하락이 있었던 이유는요, 일시적인 조정이었어요. 자, 2019년도에 헬리오시티 서울에 만세대예요. 만세대가 한 방에 입주하니까 충격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부동산 정책, 그때 무슨 정책인가? 정책인가 하여튼간에 한 30분 넘는 정책이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하여튼 그때 그것 때문에 잠깐적인 충격으로 받았고 2020년부터 대세 상승했잖아요. 저는 그때 서울의 부동산 매수하셔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 2020년도 벌써 2년 전입니다. 유튜브 방송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다 나와 있다고요. 자,